4차 산업혁명의 개념도 잡지 않고 기술 잡는 거는 누가?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개념이 뭐예요? CPS. 아, 괜히 봤다. 더 어렵네. 이게 4차 산업혁명의 개념입니다. CPS만 잡으면 4차 산업혁명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모든 도표, 사실 그 제일 중요한 앙꼬를 안 보고 그림만 봤던 거죠. 그게 CPS입니다. CPS가 뭐죠?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게 독일에서 시작되는 것들입니다. 사이버 물리 시스템, 더 어려워요. 그랬더니 다보스 포럼에서 야, 이거 너무 좋은데 너무 어렵다. 쉽게 가자 라고 나온 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걸 지금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도 부르고 인더스트리 4.0이라고도 부릅니다. 무슨 뜻일까? 모든 4차 산업혁명, 인더스트리 4.0 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CPS라는 개념을 잡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인더스트리 4.0에서 뭐다 핵심이 CPS예요. 이걸 한국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퇴계 선생님이 계십니다. 퇴계 선생님의 이 성학십도를 보면서 스마트 팩토리아가 시급합니다라는 스마트 팩토리의 이 성학십도를 보면서 저는 울었어요. 어떻게 됐느냐? 예. 여기 나오는 이 그림들이 성학십도, 태극도입니다. 태극도. 여기서 스마트 팩토리가 시급합니다. 운용되는 공장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태극, 그리고 이기 이원론, 이기 호발설을 알면 CPS가 더 쉬워집니다. 아, 차라리 CPS 공부할래요. 무슨 이기 이원론, 이기 호발설이야. 이거 고등학교 때 시험 나올 때 머리에 정말 싸매든 건데, 이거 어렵죠? 차라리 그냥 CPS 공부할래요? 아니요. 너무 쉽습니다. 한국인은 너무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이 두 가지 개념입니다. 자, 한번 도전해 보시죠. 성학십도가 나왔습니다. 왼쪽이, 보시는 쪽 왼쪽이 태극도고요. 오른쪽이 심통성정도입니다. 10개 중에 2개인데요. 저는 이 그림 보면서 이 퇴계 선생님의 저작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울었어. 너무 감동이 여기에 길이 있구나. 그 중에서도 특히 감동한 게 이거였습니다. 퇴계 선생님이 파워포인트에 대가셨구나. 우리는 옛날에 글을 쓰셨다 그러면 저 오른쪽 하단에 전부 한자로 이렇게 줄줄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때요? 딱 그림으로 도해해서 태극이 무엇인지, 심통, 우리 마음은 어떤지를 바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심통성정도 속에, 그리고 태극도 속에 우리의 미래인 CPS가 들어있습니다. CPS는 사이버 물리 시스템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작업을 하면 현실 공간에서 작업이 일어나서 같이 만들어주는 기술 체계를 말합니다. 이걸 퇴계로 하면 제조 원리인 E를 가상세계에서 만들어내서 현실 세계의 기에 발현인 제조 기계들이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렸죠? E하고 기 두 개를 이해하면 CPS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E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E하고 기하고 두 개만 하면 됩니다. E는 옥 속에 들어가 있는 무늬를 말합니다. 무늬를 말합니다. 그럴 리가 있나? 그 이치에 맞네. 이게 리예요. 사물 속에 내재하는 원리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첫 슬라이드에서 이해가 안 되셔도 두 번째, 세 번째 보시면 다 이해됩니다. 자신 있습니다. 쭉 한번 따라와 보세요. 제가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인문학이 인기가 난리인데 인문학이 뭐지? 인문학이 뭐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럼 첫 번째 질문은 사람하고 물건이 뭐가 다를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사람하고 물건은 뭐가 다르죠?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이 인문학입니다. 문이라는 건 문입니다. 그죠? 말 그대로 문이는 문이에요. 물건을 보면 다 무늬들이 있습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요 무늬의 대표가 땅을 파보세요, 한번. 여기 땅을 파시면요, 뭐가 나옵니까? 하얏트 짓기 전에 있었던 곳이 여기가 예를 들어 대나무 밭이었대요. 그럼 대나무가 막 나올 거예요. 조금 더 봤더니 아니 세상에 여기가 한강의 둑이었대요. 막 민물고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봤더니 옛날에 빙하기였대요. 빙하기의 흔적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계속 무늬들이 나타나죠. 근데 아무리 파도 무늬 하나 안 나타나고 백지장처럼 하얀 것만 나와요. 그걸 뭐라 그래요?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터에는 항상 무늬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물에는 무늬가 있습니다. 밖으로 들어가는 무늬가 있죠. 근데 그 무늬를 드러내는 속에 이치가 있을 거예요.
원리가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는 리라고 부릅니다. 요 리는 구슬옥자거든요. 구슬옥에 이렇게 트럭이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걸 우리는 리라고 부릅니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물리학이 나오네요. 그죠? 물리학이 나오네요. 사물에 리치가 있으면 사람에게도 이치가 있을 거예요. 사람이 원리가 있을 겁니다. 사람이 드러내는 인문이 있으면 사람의 인문을 만들어내는 그 속에 사람의 원리가 있을 거예요. 그걸 주자는 뭐라고 불렀냐면 사람의 리를 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인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주의 이치가 뭘까요? 우주의 이치, 성 속에 들어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은 생이라는 거는 흙에서 이렇게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입니다. 살려는 마음이에요. 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내가 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는 같이 살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죠. 우리 마음속에는 전부 살고 싶어요. 생각해 보세요. 배가 고프면 어떻게든 밥 먹잖아. 외로우면 어떻게든 전화를 해요. 이게 내 살려는 마음이거든. 내가 살고 싶으면 상대도 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내가 살려고 밟고 일어서 고객을 속이고 직원을 속이고 사회에 해악을 끼치면서 내가 사업적으로 성공해요. 오래 갈까요? 그게 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살고 싶은 만큼 상대도 살고 싶으니 같이 살자. 상생의 철학이 성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게 우주의 원리예요. 우주의 원리입니다. 빅뱅부터 우주의 배경 복사 에너지가 있죠. 그 에너지가 뭘까? 살려는 에너지라는 거죠. 살려는 에너지. 이게 리치입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물건에 이치가 있듯이 사람 속에도 이치가 있고 이 내재하는 원리가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컨트롤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는 어떻게 되느냐? 기는 보시면 밑에서 불 때니까 위에 막 전기가 나는 거 보이시죠? 이것처럼 존재하는 모든 곳에 있는 생명 요소입니다. 아이고 기분 좋네, 기 막힌다, 기 빠졌다, 기 찬다, 이게 다 기입니다. 그죠? 요 기는 물질적인 바탕을 의미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이는 사물의 원리고 기는 드러나는 물리적 재료입니다. 형이상학과 형이학. 이제 이해되셨죠? 여기 이기예요. 요 두 개만 알면 CP에서 갑니다. 퇴계는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이와 기가 두 개의 원리, 두 개의 근원을 가지고 세상을 구성한다고 보셨습니다. 좀 어려워졌죠? 쉽게 가보겠습니다.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 바로 이 기입니다. 어떻게? 사이버 세상에 만들어진 거를 현실 세계에 그대로 구현시키면 똑같죠? 요걸 트윈이라고 부르잖아요. 요걸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요. 디지털 트윈이 여기에 있는 그하고 두 번째 있는 게 전부 디지털로 만들어서 똑같다는 뜻이 아니고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같다는 뜻입니다. 그죠? 원리가 같으면 같다. 이하고 기가 같이 움직인다.